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철강 제품의 수출이 많은 그런 국가들에는 특히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EU 의회는 탄소 국경 조정세와 관련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탄소 집약 수입 제품에 대해서 탄소 조정 요금, 즉 탄소 국경 조정세와 유사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사실 이 탄소 국경 조정,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세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 탄소 국경 조정세가 만약에 도입되면 기존의 어떤 경쟁력 구조에 근원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의 대표적인 국경 장벽인 관세는 수입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가 됐습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수입 가격에 부과가 되는데요. 근데 탄소 국경 조정세는 그것이 아니라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 즉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향후 수입 제품은 기존 그런 관세뿐만 아니라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동시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그런 관세는 WTO 회원국이라면 특정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원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나 한국은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세율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 국경 조정세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그러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그런 세부담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 세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관세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U와 같이 배출 규제가 높은 국가의 경우에 만약에 자국 제품을 수출할 때는 기존의 높은 배출 규제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앞으로 어떤 특정 산업이나 혹은 기업의 경쟁력은 기존의 가격이나 혹은 품질 경쟁력이 아니라 얼마만큼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했느냐, 즉 배출한 탄소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국제 경쟁력 결정 요소, 가격 혹은 품질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국제 경쟁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를 EU가 왜 도입을 하고자 하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누출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탄소 누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가 탄소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생산 시설이 여계로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을 탄소 누출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EU가 현재
상당히 높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탄소 배출 규제가 낮은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EU 내에서는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만 즉 해외에서는 그만큼의 그런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배출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제로 다른 곳에서 또 생산 시설을 이전시켜서 탄소 배출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탄소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을 해서 그런 해외에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까지도 규제를 하자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U가 그런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는 목적은 EU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EU 내에서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그런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설비 투자로 인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여개국에 대비해서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EU 내 기업들은 아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을 해서 이러한 EU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두 번째 도입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그리고 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영향의 크기는 탄소 국경 조정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그 부과 방법에 따라서 얼마만큼 국내 철강 업체들이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만약에 EU와 한국 간의 어떤 배출권 거래 가격 차이만큼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 가격 차이만큼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EU의 배출권 거래 가격은 CO2 톤당 55,000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은 17,000원입니다. 즉 차이가 38,000원 정도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만약에 유럽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는 CO2 톤당 38,000원의 그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철강 1톤을 생산했을 때 1.83톤의 CO2를 배출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그 EU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탄소 국경 조정세는 총 약 한 1,98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총 수출액의 약 6.7%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 혹은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배출권 거래 가격 차이만큼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CO2 톤당 75불이면 75불, 100불이면 100불 그럼 일률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현재 여기에서는 CO2 톤당 탄소 국경 조정세를 75불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액은 거의 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부담 비율은 약 전체 수출액의 14.3%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즉 어떻게 보면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EU산 그러한 철강 제품하고 국내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업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은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많은 그런 탄소 국경 조정세 부과에 대해서 혹은 시행에 대해서 대체로 철강 업계들은 좀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유럽 철강 업계만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파나 아르셀로미탈과 같이 유럽 철강 협회 혹은 유럽 철강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럽 철강 산업은 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거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해서 이러한 약화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의 도입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과 같은 EU 철강업계의 경쟁력 제고 조치들을 철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무상 할당을 폐지를 하게 되면 탄소 국경 조정세의 부가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유럽 자동차 부품공업협회와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부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자동차 가격의 인상 그리고 유럽 자동차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공업협회 등은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본 철강연맹도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철강연맹은 탄소 국경 조정세는 자유무역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면서 사실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조치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도 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는 기본적으로 타국의 보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탄소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한국무역협회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를 꼽자면요. 첫째는 WTO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약간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WTO의 가트 제1조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EU가 철강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무관세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이 가트 제1조의 원칙인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서 WTO 회원국이라도 차등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원국을 차별한다는 그러한 차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WTO 가트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트 규정과 어떻게 하면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탄소 국경 조정세가 승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제들은 글로벌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기준이 사전에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나라마다 실질적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EU 독자적인 그러한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기준을 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세를 시행을 했을 때는 각 수출국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반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행되기 전에 그런 글로벌 차원의 어떤 그러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선결 과제들은 아직 그 시행에 1년 반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년 반 동안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계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한 그러한 대응 전략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내 기업별로 생산 과정상에 발생하는 그러한 CO2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교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EU의 그 탄소 국경 조정세는 만약에 통관 시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납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각 기업별로 수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그런 측정 결과를 제출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제적인 그러한 기준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인증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U에서도 EU 관세 당국도 그거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서 교부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세 부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도 많이 하지만 철강 제품의 수입도 국내 소비에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철강 소비의 약 40%가 수입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그러한 탄소 국경 조정세의 부과를 통해서 중국산의 그러한 수입을 좀 더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 부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원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수소환원 제철법이라든지 이러한 저감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만이 그 탄소 국경 조정세의 부담을 없애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기업이 협력을 해서 그러한 탄소 제로, 즉 수소환원 제철법 등과 같은 그런 기술 개발 로드맵을 빨리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철강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탄소 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